예, 오늘은 예,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 이제 시간이 12시가 지났네요. 크리스마스네요. 제게 크리스마스는 별 의미 있는 날이 아닌데, 어찌됐든 습관적으로 그 저는 기독교의 상업화에 성공한 게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그 상업화의 물결, 자본주의화된 그런 자본주의 그 어떤 예속 시스템에 들어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갈수록 좀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배척하고 싶은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늦은 밤에 이 나라에서 또 한번 민의와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반역을 하는 그런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정말 참담한데 뭐라고 유튜브를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오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화도 나고, 제가 가끔 어려운 사람들이 과거부터 나라 걱정한다고, 재벌들 걱정하고, 경제 걱정한다고 재벌들 걱정하고 하길래 그 자신이나 좀 살피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지게꾼도, 아파트 경비도, 뭐 하여튼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꼭 이건희 걱정하고, 예전에 정몽구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하여튼 재벌들을 그렇게 걱정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참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저 사람들이 왜 걱정해, 자기 사는 것은 어려우면서 라고 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로 옮겨놓고 보면 어쩌면 저도 또 그 권력 나눠먹기 하는, 촛불을 든다 하면 들었고, 또 시위를 한다면 시위 대열에 항상 함께 했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그 권력에 취해서 나눠먹긴 하고, 또 그 70년 정도를 이 나라를 말아먹은, 60년 이상을 그 보수 독재자들의 께서 어렵게 뺏어온 권력을 너무나 쉽게 야금야금 그들에게 바치는, 참 그런 점에서 노련했다고 생각하는 그 반쪽 세력을 규합해서 김종필과 그 연립을 해가지고 최초의 민주정권을 탄생시켰던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날이 참 대단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추억하는데, 저는 항상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고 지지해왔고, 지금도 마음속에 그런 아쉬움들 많이 갖고 있지만, 추모하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정권 재창출 못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10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그 정권 재창출을 못함으로써 적들의 아가리에 받친 꼴이 되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은 잊힌 존재처럼 하고 민주정부는 마치 노무현 문재인 정권만 있는 것처럼 정치 실세들이 또 그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보면 좀 흘러간 물같이 이렇게 되는데, 그 정권 재창출하지 못한 권력은 비극이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간다면 다음 정권 재창출이 과연 가능할까? 친구 노무현의 죽음을 본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나도 안이하게 정권을 운영해 오고 있지 않았는가? 촛불이 세워준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저는 누군가가 민주진영에서 또는 촛불 세력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면 정말 과감하고 거칠게 좀 몰아붙여서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꾸로입니다. 지금 남은 임기 때가 아니라 이만큼 됐을 때 끝냈어야 된다. 1년 몇 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1년 몇 개월 내에 다 정리를 했어야 된다. 과감하게. 촛불의 힘의 뒷백그라운드를 두고. 그런데 너무나 허송세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이 험악한 시절에, 암흑한 시절에, 엄혹한 시절에 어떠한 것도 촛불도 사실은 편히 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 권력을 야금야금 스스로 적폐 세력들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참담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모두의 심정이 그럴 것 같습니다. 촛불을 들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권력을 운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권력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서 권력을 이양받았으면 그 권력을 진 사람은 그 역할을 수행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칼자루를 쥐어줬더니 칼날만 잡고 있는 꼴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촛불을 든 사람들, 그리고 과거부터 민주 진영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어서도 계속 촛불만 들고 다녀야 되는지. 사는 삶은 각박한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박수만 치고, 언제까지 언성 높이고, 언제까지 찬바람 맞고 다니면서 그런 운동만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나라의 민주 진영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또 그 진영 안에서 마치 노름판에서 개평받던 권력을, 그래서 어떤 기관장을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농담이나 즐기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것을 뒷받침했던 사람들은 피눈물이 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모든 판이 조금 권력을 쥐면 몇 사람 모여서 또 끼리끼리 뭘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향유하기 바쁘고 나누기 바쁘고 취해서 허송세월하고, 그게 그 진보라는 타이틀을 가진 문학 단체에서도, 아니 문학인들도 이리저리 별로 별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시를 쓴다고 하지만 그닥 시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할 만큼 작품을 내보지도 못했고, 또 그리고 한국 문학 한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저는 각성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 항상 뭐 제가 드러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책임질 것도 상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비친 마음, 모자람에 책임감은 더 커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조금 좋은 위치에 있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난 척하기 바쁜, 얼마 전에 제가 네팔을 갔을 때 한 시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시도 잘 못 쓰잖아. 저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보다 선배 시인인데 참 그 건방진 새끼구나. 저런 놈이 선배인가. 그래서 그 여행 중에 카톡, 전화번호, 페이스북을 다 잘랐습니다. 한때는 제가 선망했던 시인이었죠.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문학판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때는 존경했던, 또 한때는 부러웠던 이름들인데 정말 무가치한, 같이 시인이라고 어울리기가 쪽팔린 그런 시인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현상이 우리 정치에도 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오늘 참 속상한 마음에 두서없이 이런저런 말 섞습니다. 이달에는 참 일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난 12월 15일은 결혼기념일이었고 저 아내 생일이기도 했고, 또 지난 12월 22일은 제 생일이었고, 12월 21일 날은 남정현 선생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23일 날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추모식장에는 못 가고 23일 날 제가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서울대병원에서부터 모란공원까지 운구를 하고 또 장지까지 모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소에 문학은 사람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은 뵙지만 멋쩍은 마음에 사실 어려워서 함께 한 사진 한 장 없었지만, 평소에 김유동 선생님이나 이경 선생님께서도 자주 말씀도 하셨었고 해서 그 선생님들 장례식장에 못 갔던
이경 선생님 때는 갔었지만 김민성 선생님 때 못 갔던 그런 빚진 마음도 같이 갚는 마음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또 이러니까 참 가슴이 아프네요. 이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이 우리 지지자들은 항상 괴롭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데 그 권력을 쥔 자들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빼앗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지자들만큼 절실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발 좀 마음 다잡고 절실하게 연구하고 절실하게 소통해서 지금 180석의 그 거대한 의석을 가진 집권당으로서 축자사자 좀 뭔가를 한번 해봤으면 혁명적 어설프게 개혁한다고 떠벌리고 소문만 낼 것이 아니라 조용하되 과감하게 치는 그런 것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는 밤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정말 참담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괴로워서 더 말씀하기가 그렇네요. 오늘은 작품 하나 낭송하기도 어렵고 또 기분도 그렇고 그저 바라만 봐야 하나 좀 망연자실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또 있으니까 좀 더 보죠 뭐. 하여튼 이래도 저래도 몸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어찌됐든 코로나 이겨내고 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새 세상이 어차피 쉽게 오리란 생각은 않고 살았기 때문에 60년을 저들이 지배해온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또 헤쳐나가야 될 60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15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45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비등비등해질까요? 그 안에 통일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